출발 새아침.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주 5일 근무가 생활화되면서 금요일 아침부터 마음이 설레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게 뜨겁던 여름 햇살이 언제 그랬냐는 듯 수줍게 인사를 건네고 마음도 더 넉넉해지는 것 같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아침 들으시면서요, 출근길에 마주친 이웃에게 환한 미소를 선물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가 아주 뿌듯하고 충만하게 변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아침, 지금부터 씩씩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봇. 금요일을 사랑하는 남자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뉴스봇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만 사랑하나요? 같이 사랑하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나왔죠? 네, 현지 시간으로 23일 날 미국 뉴욕에서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 6월 서울 회담 이후 3개월 만에 열리는 거고요. 이번 방미 기간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은 폴란드 또 덴마크, 호주 정상하고도 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하고 면담도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24일에는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만나려고 지금 미국에 갔거든요. 네. 북미 실무협상 의제 조율 차원에서 이제 가야 한 상태인데, 네.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서는 조만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또 들릴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최근에 국제사회의 관심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쫓겨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설전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리비아 모델 때문에 이 북미 이 협상이 잘 안 됐다라고 네. 여러 차례 이렇게 투정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존 볼턴 보좌관도 여기 또 반박을 했습니다. 비공개 오찬 연설에서 북한하고 이란과의 어떤 협상도 이게 실패할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난을 좀 했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본인도 반박을 했습니다. 예. 리비아 모델을 사용하고 싶다고 말한 그 어떤 누군가보다도 오히려 내가 더 낫다, 이런 식으로. 네. 예. 그 어떤 누군가는 당연히 볼턴을 얘기한다. 문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강경화 외교장관이 오늘 미군 평택 기지를 방문합니다. 네. 그래서 이 미군 기지 조기 반환 문제를 논의할 것 같고요. 네. 또 한일이 도쿄에서 외교국장 간 협의도 가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도 열리지만 뉴욕 유엔 총회 계기로 해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지금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볼턴도 참 악담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하다가 나간 사람들은 다 이렇게 트럼프하고 좀 싸우는 모양새입니다. 다 그렇죠. 적이 되죠. 나가고 나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떠난 자리를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야생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병의 원인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환경부가 파주시 확진 농가에 대해서 조사한 이후에는 야생 멧돼지가 원인이 아니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연천군 확진 농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본 결과 주변에 멧돼지가 많은 환경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야생 멧돼지로부터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어제 밝히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이 두 농가를 왔다 갔다 한 차량들이 지금 꽤 많이 발견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오히려 연천 쪽에서 먼저 감염이 돼서 파주 쪽으로 전파가 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 두 농장을 다녀간 차량이 지금 전국 농가 한 507곳을 방문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방역당국이 지금 감염 여부를 확인 중인데 검사가 이게 굉장히 더디게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런 상황에서 어제 이제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도 일단 해제를 한 상태라서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돼지고기값 안정 차원에는 일단 뭐 어제 해제 조치가 좀 도움이 됐다 이런 분석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그 잠복기가 중요하다고 그러더니 만약에 이런 얘기가 사실이라면 연천의 돼지들이 먼저 감염이 됐고 잠복기에 있는 상태에서 그 트럭이 파주로 갔다가 뭐 이렇게 확산시킨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정도의 합리적 추론만 하는 걸로.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 차량들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다녔는지 그렇죠. 지금 뭐 발견된 것만 해도 뭐 20여 대가 넘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뭐 어쨌든 빼놓을 수 없는 소식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내정 전에 청와대에 우려를 전달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 이것도 좀 오늘 보도를 타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검찰 압수수색이 들어가기 전부터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혐의점이 가볍지 않다. 이런 점을 청와대에 알렸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청와대는 이미 내부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였고. 네. 자, 그런 상태에서 뭐 지금 검찰 쪽에서 제기하는 혐의들이 구체성이 떨어진다. 뭐 이래서 일단 뭐 그대로 이제 내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해외로 도피하는 과정에서 또 해외로 도피한 이후에도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 팀장급 인사하고 계속 통화를 한 네. 그런 또 이 정황이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것도 보도를 타고 있는 내용인데 일부 녹취록에서 이런 내용이 또 확인이 됐다고도 하고요. 네. 지금 뭐 여성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그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고 뭐 들리는 바로는 조 장관이 지금 뭐 이번에 장관 되고 나서 정책부 보좌관인가요? 네네. 그거를 임명할 거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는 그런 인물인데 본인은 아니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공개한 블라인드 펀드 관련 조항이 담긴 그 사모펀드 운영보고서 있잖아요. 네. 이거는 조 장관의 요청으로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측에 요구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네. 또 급하게 작성한 운영보고서 초안에는 블라인드 펀드 관련 조항이 없었고 이게 이제 조 장관에게 직접 그 직원이 전달을 했는데 그 네. 이후에 정 교수가 수정을 요구를 해서 다시 이제 포함을 시킨 다음에 정 교수에 전달한 것으로 예, 이렇게 또 전해지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윤 총장이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혐의점이 가볍지 않다고 청와대에 미리 알렸다면 현재 지금 검찰의 행보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그 민감한 정보를 먼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청와대가 그 판단을 내린 과정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네, 그것도 역시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소식이 들릴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아침에 빈속으로 나오셨을 텐데 사이다 드시는 거 괜찮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상대 의원에게 상당히 점잖고 아주 예의 바르게
하지만 할 말을 다 하시는 두 분 토론하실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서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국당의 홍문표 의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조국 이슈로 한번 가보죠. 일단 첫 번째. 물론 너무 힘들긴 합니다. 사실 이 이슈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우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해야 된다 이러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요.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국정조사를 지금 이 시점에 또 해야 됩니까? 우선 야당의 우리 홍 의원님 어떠십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국 장관 문제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습니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은 네. 이런 정도 돼도 우리 국민이 알 걸 다 알았고 또 정부의 관계자도 이제 양심적인 어떤 판단의 시기만 남았다고 보는데 이걸 자꾸 들추니까 우리가 상상 못하는 것들을 자꾸 또 이 양파 껍질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단 지금 질문하신 대로 지금 검찰이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왜 국정조사를 또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한 가지는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아직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는 있다라고 봅니다. 아, 네. 그 부분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에게 알 권리 또 검찰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주는 것이 우리 야당이 할 일 아니냐는 거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청문회를 왜 했느냐 안 했느냐 논리가 있었는데 그 청문회 끝나고 날 때 또 청문회 중에 사실 공개하기 어려운 많은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건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궁금증을 더 확실히 파헤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네. 그런 기대에서 국정조사라는 국회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홍 의원님, 그 국정조사가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잖아요. 본회의 출석위원 과반에. 근데 과연 가능할까요?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만으로? 이제 요즘에 다행스러운 거는 어제 저도 방송 들었습니다만 조배석 의원이나 네. 또 유성엽 그 대표나 네, 민주평화당. 네, 쪽에. 민주평화당에 이제 이런 분들께서도 개인의 의견이면서도 당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조국 장관이 찾아왔을 때 분명히 사퇴하는 게 좋겠다 네. 하는 그 의사를 표명을 했고 또 그쪽의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 몇 분 이렇게 연락을 해보면은 네. 이렇게 선뜻 나서기는 그런데 이 토론장에는 이 문제를 밝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과 지역구의 여론이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이 지역의 여론을 전혀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이대로 간다면은 네, 가능할 지금 것이다. 야당에 여당에 함께하는 그 야당도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 기대를 그렇군요. 갖습니다. 네, 서른 의원님 어떠십니까? 네, 지금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이 가족 문제, 이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주로 검찰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발 소식이다. 네. 네. 그래서 이게 피사실 공포가 그냥 이게 불법인 줄 본인이 알면서도 네. 조국 가족 문제를 다음부터 한다 이렇게 놓으니까 완전히 합법인 것처럼 그냥 막 쏟아내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사실이 아닌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위를 다퉈야 할 문제인데 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은 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의 관여를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또 국정조사를 하자는 거는 명백히 이게 법 위반입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정치 공세로 네. 이 야당 측에서 이걸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또 안 될 겁니다. 네. 안 되는 건 숫자가 안 맞아요. 숫자가 안 맞는다. 예, 한국당 110명 그리고 바른미래당 24명 중에서 18명이 찬성한다 치더라도 네. 이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과반수 찬성해서 본회의에서 과반수 찬성해야 되는데 우리 당은 저는 다 나와서 반대할 것이고 네.
그리고 뭐 이 숫자가 안 맞는데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네. 정치 공세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둘러싸고 야당 이제 한교안 대표는 대통령 배우설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 뭐 앞뒤가 배우설. 맞지도 않고 그냥 네. 어떻게 하면 장관을 끌어내릴까, 조국 장관을 끌어내릴까, 이게 지금 모든 걸 다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온갖 소리 다 하면서 끊임없이 의혹 제기하고 선동하고 지나쳐요. 네. 그래서 이걸 정도껏 해야 되는데 너무 네. 지나치게 하면요 국민이 이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홍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돈을 할 필요가 있다. 검찰이 오죽 눈 부릅뜨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까?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검찰에 맡겨놓고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해야죠. 그렇군요. 청문회도 했고 다 했고 다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 점에서는 야당이 이제 전열을 새로 정비를 해가지고 조국 문제는 검찰이 잘하고 있으니까 거의 검찰은 지금 야당 편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네. 맡겨놓고 네. 이제는 우리 본연의 일로 돌아가자. 이게 정도일 것 같고 국민이 그걸 바라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8조 거기 보면은 이런 조사가 가능하려면 뭐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나 검찰 조사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있어야지 사실은 이걸 못하게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야당 쪽에서는 관여할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다 관여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네. 그래서 수사적인 사건은 아예 손을 안 대는 것이 맞죠. 관여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 부분은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는 판인데 그것도 아주 열심히 야당이 바라는 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다시 또 국정조사 하자는 것은 그 안 된다는 걸 알면서 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행위다. 예. 정치적 행위죠. 네, 알겠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연결해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국정조사뿐만이 아니라 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보수단체는 이미 냈습니다. 근데 이게 조 장관이 어제 그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하고 검찰국장을 비검사 출신이 맡도록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더 좀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홍 의원님은. 참 이 가면 갈수록 참 표현하기가 아주 거칠어지는데 이 조국 장관이 이런 정도의 국민 정서와 또 국가적인 상황에 엄청난 에너지 소비를 시키는 것을 본인이 아마 알 거예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자중을 하면서 좀 지켜보면서 이 상황을 좀 더 신중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꺼내고 있는 그런 그 카드들은 자기 보호 형식의 또 자기만이 여기 계신 그 소위 잘못된 걸 가리기 위한 것인데 네. 이 검찰의 국장 이게 참 대단한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기조실장은 사실 돈줄을 쥐고 있죠. 네. 예산과 인사를 다 네. 갖고 있는 자리를 네네. 마치 민간인으로 비검사 출신으로 한다는 거는 이 지금 있는 검찰을 부정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렇다면 검찰이나 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바로 이 조국 장관이 얘기한 이 카드가 이 아주 옳다고 보지는 사람은 내가 볼 때 거의 없으리라고 봐요. 근데 이게 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만한 정도의 사유인가요, 그러면? 저는 사유가 되든 안 되든 이 국민이 원하고 있고 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일은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카드를 내놔야지. 네. 이게 법조항이 어디가 어떻다 해서 그냥 방치하고 놔두면은 네. 이것은 아무런 해결점이 나올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이 직무정지 가처분 문제는 지금 조국 장관이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 쏟아낸 이 말만 하더라도 이거는 더 이상 못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게 행동적인 또 정치적 행위를 못하게 묶어놓을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필요하다. 가처분을 네.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고 봅니다. 네. 어떻습니까, 서른 의원님? 예, 이게 이제 공직자에 대한 임명행위인데 이 임명행위를 명백한 불법이나 부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죠. 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까? 검찰이 갖고 있던 그 과도한 힘을 좀 정돈을 하자. 네.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자. 사법 개혁을 하자. 이게 검찰이 조국 장관이 된 이유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꼭 법무부를 검찰이 장악해야 되느냐. 이건 맞지가 않다. 꼭 국방부를 다 군인들이 해야 되나. 민간인이 하면 안 되느냐.
미국은 국방장관 민간인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법무부도 검찰이 다 차지하는 것은 구시대예요. 그래서 이걸 이 민간 쪽으로 바꾸자는 이게 맞는 얘기죠. 이미 이 박상기 이 장관 때 이걸 시도를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가속화시켜서 법무부와 검찰을 분리를 하자. 그래서 서로 할 역할들을 따로 해서 그렇게 정리하자. 네. 지금까지는 법무부를 전부 다 검찰이 다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정상화시키자는 의미에서 하는 건데 네. 이걸 두고 가처분 신청을 한다?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네, 검찰 정상화. 지나쳐요. 네, 검찰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영역인데 이건 좀 지나치다. 서른 의원님 말씀인데요. 1부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네,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YTN 뉴스 FM 노영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까 1부에서 하던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실제 이제 저도 뭐 사법시험을 본 사람으로서 지금 이제 문제는 검찰은 사법시험을 다 본 사람들이 사실은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근데 사법시험을 보지 않은 사람이면은 사실은 좀 약간 외부인이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급격하게 개혁을 한다고 하니까 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게 바로 이제 또 이 여당 쪽의 의견이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우리 홍문표 의원님 해주시죠. 저는 뭐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전문화 또 어떤 그 체계화 조직화라는 문화가 어떻게 보면 또 획일적일 수가 있는데 이 검찰 부분에 대해서 인사와 이 조직 그리고 예산 문제는 다뤄보지 않은 사람은 이 부분을 못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라는 건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기관인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권한 속에서 저는 무리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 대로 국가를 위해서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개혁이라는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난도질을 하게 되면은 이 대한민국의 검찰의 기본 이 민간인을 여기에 투입해서 네. 검찰을 개혁하고 검찰을 지휘하고 검찰의 인사와 인사권을 준다면은 지금에 있는 기존의 검찰의 상황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 이 개혁의 이름으로 잘못하면 개혁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전문화되어 있는 이 부분을 잘 순조롭게 갈 수 있겠거니 장관이 뒷받침은 해주지 못할 망정 이걸 검찰이 무슨 전 국가의 이 역사에 큰 오점이 이렇게 있다고 이걸 개혁으로 봐가지고 네. 이걸 개혁하겠다고 하면은 아마 저는 뭐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골반의 법을 흔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상당한 거부 반응과 그렇군요. 또 이 국가의 검찰의 기능이 저는 마비되는 이런 사업까지 올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그런데요. 합니다. 네. 그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쪽에 권고사항이 비검사 출신을 좀 해라. 네. 이렇게 권고했던 바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노영희 변호사도 지금 검찰 법무부 들어가서 이런 자리에 맡으면 훌륭히 해냈을 거예요. 왜 꼭 검사를 해야 됩니까? 같은 사법고시 하고 나온 사람들인데 변호사들도 얼마든지 유능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분들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비검사 출신이 얼마든지 유능하게 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권고로 받았습니다.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권고했던 사항이 이게 비검사 출신 하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운영 부분은 아까 인사 부분, 예산 부분은 그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때 예산 관계를 좀 국회에서 이렇게 볼 때가 있었는데 네네. 똑같은 100만 원을 줘도 시장 군수가 1000만 원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걸 까먹는 분들이 있고 이거는 능력이고 경험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전혀 경험 없는 사람들이 민간인이 와서 이 검사의 이 조직적인 이 예산과 그리고 인사관계를 거기서 주물르고 농단한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개혁이 아니라 잘못하면은 개혁이 되기 때문에 나는 장관이 이런 표현과 이런 의사를 표현하는 자체가 이건 너무 무리한 것이고 그래서 이 장관의
이 소위 정지를 네. 시켜야 된다는 것이 거기 원인이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홍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네. 개혁은 평생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개혁을 할 건 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그 문자 주신 분들 얘기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7365 쓰시는 분께서요. 야당은 도대체 어떤 국민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국민은 사법개혁을 원합니다. 이제 이런 의견 주셨는데 또 한편으로 4818 쓰시는 분께서는 국민 피로감 너무 많이 생깁니다. 조국이 내려와야 됩니다. 이런 얘기 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도 이제 각각의 생각들이 조금 서로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개혁이라고 하는 건 사실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조국 장관이 이제 이렇게 그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는 거죠.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뜻으로 지금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회복이 가능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선 이거는 여당 의원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수도 없이 많은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는 상당수가 가짜도 있고 그리고 진실과 저 멀리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뭐가 뭔지 지금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런 속에서 조국 장관에 대한 이 부정적인 여론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진실은 가려봐야 합니다. 조국 장관 부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나는 할 말에도 변소할 기회가 없다. 네. 그리고 검찰에서는 또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전부 다 진실인 것처럼 믿게 만들고 있는데 나로서는 너무너무 원통하고 억울하다. 예.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을 해보면 무죄가 얼마든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무죄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봐야 합니다. 무죄 추정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 사건은 나중에 가면은 정말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게 첫째이고 네. 그런데 국민 일반은 지금 나와 있는 걸 그냥 진실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론에 나오면은. 언론이 발표하니까. 네, 언론에 발표하니까 이거 사실이구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고 사실이 이제 밝혀지고 그게 아니었구나 시간이 지나가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대통령께서 이 조국 장관한테 속은 겁니다. 대통령이 속았어요? 네, 국민도 속았고. 예. 그리고 특히 지금 울분을 토하는 이 조국 장관의 제자들 또 같은 교수들 네. 지금 3,000명이 넘는 분들이 서명을 하고 길거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대통령이 보고 느끼는 것이 있고 대통령으로서의 그 해야 할 일을 지금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감싸면은 안 됩니다. 이걸 빨리 조국을 버리고 네. 새로운 카드를 놓고 국민 정서를 다스릴 수 있는 네. 그런 대통령의 자세가 돼야 되는데 계속 대통령은 이 부분을 감싸고 있고 또 여당의 실세들도 모든 분들이 지금 조국을 싸고 있으니까 네. 결국 대통령한테 인기가 소위 떨어지는 상황이 온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버리기가 어려우면은 누구를 시켜서라도 조국 장관 스스로 사퇴를 시키는 것이 이 부분이 저는 해결하는 방법이다는 생각이고 오늘 각 언론 도야에 보면은 지금 교수들이 3,400명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또 의사들이 또 들고 나오고 학생들 또 상계대학,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또 촛불을 들고 나오고 이 상황이 과연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조국 그만두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걸 자꾸 감싸는 대통령. 인기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그런데요. 관련 여론조사는 잠깐만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6일에서 1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의 95% 신뢰 수준,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 6%로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서른 의원님. 네, 여론조사 얘기를 하니까 저도 몇 마디 거들고 싶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이 조국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2만 명 정원 중에서 한 200명 정도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어느 대학은 그렇고 또 연대, 서울대, 고대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네. 2만 명 중에 200명이면 1%인가요? 네. 참여 안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집회를 했는데 참석한 사람들이 50대, 60대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현상은 뭐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리고 교수들 몇천 명이 했다고 그러는데 왜 명단을 안 내놓습니까? 명단에 넣으면은 이런 사람도 서명했어? 국민들이 경악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단도 안 나오는데 지금 야당의 조국 퇴진 투쟁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가만히 없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네.
리얼미터가 18일 성인 504명을 조사하는데 보면 반대가 52.4%, 찬성이 42.11%입니다. 이제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네. 퇴진운동 그만하라는 얘기입니다. 반대가 훨씬 많습니다. 대신 반대한다는 게 52%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처음에 우리 홍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제 정도는 하는 게 좋겠다. 네. 다른 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너무 피곤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상황이 더 끌고 간다면은 물론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율이라는 거는 오락가락합니다.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예. 이 상황 정돈되면 또 새로운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삭발 릴레이를 지금 연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만 해도 현역 의원이 5명이나 삭발을 했다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삭발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입장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한국당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다. 공천용 삭발 릴레이다. 특히 바른미래당에 갔다가 돌아온 복당파들이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삭발을 어쨌든 비하해서 발언하는 분 세력도 있습니다마는 네. 이 삭발은 상당히 신중한 고민과 여러 가지 고통을 감내하면서 삭발을 했기 때문에 네. 또 이 삭발의 원인은 조국 소위 장관 퇴진으로부터 생긴 것이고 그렇다면은 현 정치적 상황 또 네. 시대적 상황 또 국민의 정서 이걸 감안해서 삭발을 한 것인데 그냥 단순히 무슨 뭐 당내 당회 이런 논리로 삭발을 비하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삭발을 생각합니다. 비하하는 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이 네.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렇습니다. 의미를 좀 강조해달라 이런 얘기신 것 같고요. 근데 삭발은 예. 저도 해봤습니다마는 돈도 근력도 없고 호소할 길이 없을 때 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약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약자가 하는 전형적인 수단인데 네. 근데 지금 이 자유한국당 약자입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돈도 많고 근력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당 대표까지 나서가지고 삭발을 한다? 물론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보기에 희화되기 딱 좋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이게 또 지나쳐요. 지나치기 때문에 홍문표 의원께서는 안 하시겠죠? 네, 저도 삭발을 고민하고 있는데. 아, 그러세요? 예, 저는 공천이 겁이나십니까? 저는 이 삭발이라는 부분을 시대적으로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정치적 한계가 와서 지금 서리현 최고위원 말씀대로 누구 어디에게 호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여당에게 백날 얘기하고 청와대 앞에서 떠들어도 네. 너는 너대로 해라는 식이지 네. 조금도 귀담아 듣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민 60% 이상이 지금 조국 사퇴하라는 것이고 네네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들고 나오는데도 이걸 무방비 상태로 하니까 삭발할 수밖에 없는 아주 처참한 상황에 국민에게 호소하는 뜻입니다. 네, 그렇군요. 검찰이 지독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삭발 얘기 마지막 이슈로 달아봤습니다. 금요일인데요. 조금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2570 쓰시는 분께서요. 조국 사태 방관하는 대통령님 사태를 수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주셨고요. 8469 쓰시는 분은 정치를 너무 끝장으로 들어가는 퍼포먼스 좀 자제해 주세요. 토론 국회에서 만나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8시 뉴스 들으시고요.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